Water and water and wate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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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and water and water, water. 네, 안녕하십니까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김지문 기자입니다. 인하대학교 수준 원점 앞에 나왔습니다. 그 수준 원점이란 해발 고도 0m와 하나의 점을 정확하게 수직으로 연결해서 척도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모든 건축물 그리고 치수 등등 여러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이 수준 원점은 사실 처음에는 이곳이 아니라 현재 인천 중부경찰서 인근에 있는 다른 점을 사용했습니다. 1913년에 일본이 한국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수준 원점을 만들었고, 안타깝게도 그 기준은 이제 일본 도쿄에 맞춰져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에다가 그 기준마저도 1950년 이후 한국전쟁 때 대부분 파괴돼서 60년대까지는 사실 한국에 제대로 된 수준 원점 건축을 위한 기준선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에 맞는 해발 고도와 수준 원점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커졌고, 인천항의 조수 간만 차이, 가장 물이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 평균치를 계산한 다음 해수면 0m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서 정확하게 약 26m 정도 높이에 있는 건물 하나를 지정해서 우리나라의 수준 원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963년에 이곳에 수준 원점 건물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적벽돌로 원형을 그리듯이 수준 원점 표지석을 보호하는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시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기반석의 가운데 자수정 표시석을 세워놨습니다. 1963년 이후 많은 건축가들과 측량가들이 이곳 인하대학교를 찾아서 이 표시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표시석에 자신들의 측량기를 맞추기 위해서 줄을 섰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수준 원점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맞추고, 이전까지 도쿄 혹은 부산 여러 다른 기준점을 사용하다가 한국만의 기준점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성이 있는,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현대 인천의 근대 건축물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을 왜 수준 원점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일단은 인하대학교의 이 지대 인근이 매우 평탄했다고 합니다. 수평으로 건축물을 세우기 매우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래 지질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지진 혹은 해일 등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바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963년에도 이곳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뒤틀어진다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쉽게 수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 관리 보수도 편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하공전 등의 학교에서는 이 수준 원점에 대해서 매우 감명 깊게 생각했고요. 이 수준 원점의 이름을 따서 축제 이름도 원점 축제, 그리고 체육 대전 이름도 원점 대전 등등으로 이름을 붙여서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되게 고풍스러운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기둥이 이전에 이제 송현배수지 건물의 일부였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일명 인천 사람들한테 수도국산이라고 부르는 이 송현배수지에 와 있습니다. 네. 그 송현배수지 입구고요. 여긴 지금 별다른 시설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수돗물을 공급할 때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 조절 장치를 했던 제수변실이 남아 있고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송현배수지 제수변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올라와 있는 여기가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 수돗물을 저장하던 배수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쪽 계양장 쪽으로, 조개지 쪽으로 수도를 공급했던 거죠.
수도가 언제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했나요? 네, 그거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제수변실 가서 이야기를 하시죠. 네. 이 돌계단도 당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되게 아. 오래된, 네, 유서 깊은 돌계단을 지금 저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0년 가까이 될 수 100년 있다. 넘었죠? 100년이 넘은 네. 돌계단이군요. 네. 신기합니다. 바로 이 건물이 송현배수지 제수변실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인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설을 제수변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수변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시내 가시다 보면, 네. 요만한 소화전 같은 데 보시면, 거기 제수변이라고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수변이라는 거는 물을 통제하는 아, 장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제수변실은 1910년에 이제 여기에 만들어졌고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가 공급된 곳이 바로 인천 조개지 내 계양장입니다. 조개지 내 계양장부터 네, 조개지와 물이 계양장. 들어오기 네. 시작했군요. 네, 그러니까 인천에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네. 또 인천이 바닷가라 보니까 이제 이 지하수가 환경이 좀 좋지 않잖아요. 짠물이 조금 짠물이 좀 나오고 섞여 나오고. 네. 그래서 인천 거류민단에서 서울의 노량진에 네. 수원지를 만들어서 노량진까지 수용실을 만들었군요. 네, 노량진에서 한강물을 정화 처리를 해서 네. 수도 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보낸 거죠. 노량진부터 이어져 있었던 수도관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도로 여기까지 보내서 네. 이 앞에 우리가 아까 올라오면서 봤던 넓은 공터 네. 그 안에 배수지를 건설을 합니다. 배수지가 있었던 거군요. 네, 아까 그러니까 앞에 거기 봉투. 수돗물 저수지죠. 네. 수돗물 저수지를 놓고 수도국산 넘어서 계양장 일대와 조개지까지 네. 거기에 살던 일본인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 뭔가 그 자연 낙하법으로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가긴 합니다만 네. 또 거기 자유공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려면 수돗물의 압력을 좀 적절히 조정을 해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돗물의 압력을 여기서 이제 수도관의 압력을 조정을 해서 물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그 시설을 바로 이 제수변실입니다. 노량진에서 길어온 깨끗한 물을 네, 파이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옮기고 네, 그 여기에서 압력을 조절해가지고 인천에 저기 아래 있는 계양장까지 네. 전부 공급을. 일본인들을 위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네. 뭐 일본인들 마시지는 않았겠죠. 뭐 중국 사람들도 마셨겠고 조선 사람들도 마셨겠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 시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사실 네. 지금 이 제수변실은 지금 사용되지 않고요. 네. 1994년도에 여기 일대 재건축이 시작이 되고 사실 제수변실은 지금은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94년에요. 네. 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비리왕 온조왕 두 형제가 여기에 한번 도읍을 정했다가 이제 짠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지도 알고 계세요? 공부 많이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런 이제 지형적 조건을 노량진에서부터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압을 통해서 내려보냈다니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네. 또 일본인들이 또 처음 시작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도 어느 그래서 정도 있네요. 사실 이 동네가 네. 6.25 전쟁 끝나고 그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살거든요. 피난민들이 모였군요. 그래서 인천 대표적인 달동네였어요. 달동네요. 그래서 이 동네를 부를 때 이 산을 수도국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건물 때문에 네, 수도국산이라고 여기 이제 부르고. 배수지가 있어서 네. 수도국산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 동네를 수도국산 달동네, 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도 그래서 들어섰어요. 제수변실 오시는 분들은 네. 그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도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인천 시민분들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화전에 정말 제수변이라고 적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게 정말 있었구나 하고 한번 알고 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